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배열과 함수를 이용을 해서 실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명은 키보드로 학생의 키를 읽어드려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정렬하는 프로그램은 버블 정렬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로 여러분들이 버블 정렬 알고리즘이 어떤 내용인지 조사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입력되어지는 값들을 차례대로 내림차순이나 아니면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지금 하는 실습 예제는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에서 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셨습니다. 프로젝트 만드시고 그 다음 소스 파일 명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추가 새 항목,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2019번 버전입니다. 자, 해서 여기 안에다가 파일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명은 sort ex01.c, 확장자 꼭 넣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 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창이 열리게 되고, 자, 그 다음 첫 번째, 여러분들 C 언어는 메인 함수로 시작하니까 인티저 메인 함수, 그 다음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리턴 값 제로를 넣어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정렬하는 프로그램은 키보드로 입력받는 내용과 그리고 입력을 받아서 순서대로 값을 정렬해서 출력하는 출력 함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C 언어에서 제공되어지는 라이브러리 함수 define, include부터 먼저 할까요? include standard input output header file을 처리해 주시고, 아시는 바와 같이 비주얼 스튜디오 2015번 버전 이상부터는 스캔F 함수를 쓰게 되면 보안 경고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로 입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안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경고 에러가 뜨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걸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define crt 모니터에 secure no warning 해서 보안 경고가 뜨는 것을 이와 같이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학생의 키를 읽어 드려 오름 차순으로 정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정렬하는 조건은 버블 정렬 알고리즘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요 버블 정렬이라고 하는 요 알고리즘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과제로 조사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메인 함수 안에서 학생의 키를 읽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자료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지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씩 하나씩 읽어드려야 되니까 반복적으로 몇 개, 학생 몇 명이다 라고 하는 걸 처리해 주기 위한 반복문이 하나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반복을 처리해 줄 수 있는 변수 하나 처리해 주고, 하기 위한 변수를 하나 선언시켜 주시고요. 자, 그 다음 학생 수는 뭐 보통 우리가 학생 수 몇 명이 들어갈 거다라는 것을 키보드 입력으로 받아도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드리고 저는 이렇게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efine을 해서 number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얘는 5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얘가 바로 뭐냐면 입력받는 학생의 수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수를 일단 define으로 정의를 내리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define 정의를 했다. 뭐를? number라고 하는 애를 5라고 하는 값으로 학생 수를 정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부터 나오는 변수 number는 무조건 그 값이 5로 갖고 있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학생 수 5명에 대한 걸 자료 구조로 처리해 주려면 변수를 5개를 쓰거나 아니면 배열을 쓰시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인티저 하이트 신장입니다. 예, 배열을 선언해서 넘버라고 하는 숫자만큼만 들어오시게 되면 되죠. 그러니까 넘버에 해당되어지는 학생 수의 키에 해당되어지는 값이 이제 입력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1차원 배열로 처리하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 자, 여기까지는 제가 주성문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버 학생의 키 값을 저장하기 위한 배열 선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하나씩 읽어 드려야 되니까 일단 화면상에서는 UI 환경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죠. printf 문장에 의해서 printf에서 여기다 이렇게 넣겠습니다. D 명의 키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 %D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였냐면 예, 넘버죠. 넘버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5명이라는 것이 여기 정의되어 있으니까 5명의 키값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다음부터 이제 5명이 해당되어지는 키의 값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복문을 써서 for 위에 선언되어 있던 i가 0부터 시작해서 i가 넘버보다 작아질 때까지 i를 하나씩 증가를 시켜서, 자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넘버보다 작아질 때까지, 즉 5보다 작아질 때까지 가게 되므로 0, 1, 2, 3, 4 해서 총 5개의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printf 문장으로 다시 확인을 해서 %ed라는 얘기는 두 칸 띄우라는 얘기죠. 예, 두 칸 띄우고 번, 네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러면 저기 D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입력되어지는 학생의 그 수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근데 i는 0부터 시작하니까 0 값이 들어오니까 학생 번호가 0번인 건 없으니 i 플러스 1을 해주게 되면 0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초기 값이 1번으로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안에다가 scanf 해서 입력받는 값을 받고, 그 입력받는 값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 키 하이트에 i번째 해당되어진 애를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지시게 되면 되는데, 이때 여기가 원래부터 보시게 되면 지금 포인터로 썼지만 포인터는 뭐죠? 주소값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배열명을 마치 포인터처럼 쓸 수도 있고, 우리가 보통 아시는 것처럼 선언된 변수에다가 scanf로 해서 값을 넣을 때는 원래 변수가 선언되는과 동시에 메모리 공간으로 할당되어지고, 메모리 공간에 할당되어졌다는 얘기는 특정된 주소가 부여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주소 안에 변수의 데이터 타입만큼의 사이즈를 확보를 해서 메모리 공간으로 확보하시는 거죠. 따라서 간접 주소를 가리키는 간접 주소 값은 바로 이렇게
%로 넣으시게 되면은 간접 참조 주소값을 찾아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받아들인 다음에 그 받아들여진 값을 정렬을 해야 되는데, 정렬하는 것은 별도의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블 sort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 함수를 호출할 때는 그러면 값을 넘겨줘야 되는데 무슨 값을 넘겨줘야 되냐면, 아시는 것처럼 키 값을 넘겨주셔야 되겠죠. 키 값을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몇 명인지도 알려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넘버, 이 두 개의 값을 버블 소트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할 때 같이 파라메타 값으로 해서 넘겨주십니다. 매개 변수 값으로. 그래서 얘가 바로 뭐냐면 버블 정렬 함수를 호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그럼 별도로 함수를 하나 만드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void 리턴 값이 없도록 처리하기 위해서 b sort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때 두 개의 값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두 개의 값을 받는 내용을 처리를 해줘야 되겠는데, 하이트는 뭐였습니까? 배열 변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받을 때도 인티저 배열로 받고요. 그 다음에 학생 수를 받아야 되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다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각각의 값들을 받아서 그 값이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기 위한 정렬 방법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가 바로 뭐냐면 버블을 정렬 함수를 정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처리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서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인티저 i와 j 두 개를 선언해서 큰 값, 작은 값, 큰 값, 작은 값을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즉, 버블 정렬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무언가의 기준을 정한 다음에 데이터 집합을 오름차순으로 혹은 내림차순으로 나열하는 것을 정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기준점에 의해서 그 다음 값이 크냐 작으냐, 즉 큰 값이면은 뒤로 빼고 작은 값이면 앞으로 빼고, 그렇게 해서 서로 하나씩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비교해 가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버블 정렬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자, 포문장 처리를 해서 i가 n 학생 수죠 부터 시작을 해서 i가 0보다 커야죠. 0번째까지 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기준점이 있을 테니까 해서 i를 하나씩 하나씩 빼고요. 자, i를 하나씩 하나씩 빼고, 그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뺀 것을 그 다음번에 있는, 거꾸로 말하자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증가시키면서 해결을 봐야 되니까 for j가 1부터 시작해서 j가 i보다 작아질 때까지, i가 바로 뭐였었냐면 학생수, 그죠? 학생수보다 작아질 때까지 하나씩 j를 증가를 시켜서 두 개 반복, 중복, 반복문입니다. 처리를 시키시게 되고, 이때 만약에 A에 J 마이너스 1번째 있는 애가 크다, 뭐하고? A에 J번째 있는 애보다 크다 라고 한다면, 얘를 임시기억장치인 템프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J 값을 기억을 시키고, 그 다음 A에 J 마이너스 1번째 항에다가는
템프 값을 저장을 시켜 버리시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비교해서 큰 값은 앞으로 혹은 작은 값은 앞으로, 그리고 다시 하나하나를 또 비교를 해서 두 번째 값하고 세 번째 값을 비교하고, 다시 세 번째 값하고 네 번째 값을 비교해서 가장 작은 값을 앞으로 빼고, 오름차순이니까 가장 작은 값이 맨 왼쪽에 와야 되고 가장 큰 값은 가장 오른쪽에 오시게 되면 되는 거죠. 자,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시게 되면 이게 바로 버블 정렬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고요. 요거 하나씩 여러분들 주소문 다 다셔서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그 값을 이제 받아오고, 여기 안에서 put 스트링으로 해서 오름 차순으로 정렬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떨어뜨리게 좀 해주고요. 해주고 하나씩 찍어 보겠습니다. for i가 0부터 시작해서 i가 학생 수보다 작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5죠. 그러니까 때까지 i를 하나씩 하나씩 증가를 시켜서 프린트 문장으로 해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F 문장으로 해서 예, 두 칸 띄우고요. 예, 번 학생이 해당되어지는 %D, 이 앞에 있는 것이 몇 번째 학생인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몇 번째 학생인지, 예, 학생인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몇 번째 학생인지에 대해서 얘는 나오고, 그 뒤에 있는 %D가 바로 뭐냐면 키가 되겠죠. 네, i 번째 값을 넣어주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버블 정렬이 끝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컴파일부터 해야 되니까 빌드, 솔루션 빌드. 자, 빌드를 해서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오류가 하나 발생을 했네요. 스캔F라고 하는 곳에 보시게 되면 여기 안에 이제 떴는데, 이거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프로젝트 이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속성으로 갑니다. 속성으로 가서 여기 항목의 구성 속성에 보시게 되면 여기 C++가 있는데, 여기에 SDL이라고 하는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Security Development Life Cycle이라고 해서 여기가 지금 yes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안 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라고 하고 적용 확인을 눌러서 다시 한번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시게 되면 빌드 성공이 나오게 되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캔F를 썼을 때는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이 그냥 경고창을 무시해도 괜찮으니까 그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처리해 주신 거고요. 자, 이제는 다 실행이 됐으니까 디버그 하지 말고 시작을 눌러서, 자, 이제 콘솔 창이 떴습니다. 1번 학생이 떴죠. 그래서 키가 160 넣고요. 2번 학생이 158 넣습니다. 3번 학생이 175 고요. 4번 학생이 188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름차순 해야 되는데, 자, 맨 마지막으로 150이라고 하는 값을 넣었다고 치면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것으로 가야 되니까 150, 150으로 전부 다 되어지네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가 문제가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서 뭐가 비교가 잘못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여기서 이제 뭔가 문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for 문장 비교를 해야 되는데 학생 수에서 하나씩 빼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다섯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J 해당되어지는 것은 그럼 그 값을 차례대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f 조건을 만나서 if 조건 안에서
J의 마이너스 1번째 있는 애가 A의 J번째죠. 여기에는 I번째가 아니라 J번째로 처리를 해주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J번째죠. J번째. J번째 해당되어진 애를 하나씩 하나씩 비교해서 자, 여기 템프에다가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이라면 템프에다가 지금 걸린 이 조건의 참인 이 학생이 해당되어지는 것을 템프에다 넣고 J번째에다가 여기다가 하나씩 넣어주셔야죠. 이렇게 되면 오류가 뜨지 않을까요? 자, 그럼 값을 비교해 줘야 되니까 A의 J번째 해당되어지는 곳 안에다가는 A의 J의 마이너스 1번째 해당되어지는 애, 즉 앞에 거와 뒤에 거 혹은 뒤에 거하고 다시 앞에 거를 서로 비교해서 자릿수를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빌드 다시 한번 하시고요. 자, 여기 안에 오류가 떴습니다. 예, 여기 안에서 if 조건에 가로가 없네요. 그래서 가로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눌러서 솔루션 빌드.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 여기 중간에 오류 메시지가 뜨면 여러분들이 이 오류된 메시지에 대해서 화면 체크를 하고 캡처를 하신 다음에 어디가 잘못됐는지 이와 같이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어떻게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같이 숙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그렇게 해서 샘플을 보여드리고 있고 여러분들하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빌드 한번 해볼까요? 예. 예, 빌드 조금 아까 성공했으니까 됐고요. 예,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버튼을 눌러서 자, 1번 학생에 대해서 넣겠습니다. 150, 145, 168, 165, 그리고 맨 마지막에 188. 자, 그러면 가장 낮은 것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145부터 들어가겠죠? 예, 그럼 145, 150, 165, 168, 그 다음 188 이런 식으로 해서 정렬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버블 정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과제로 하셔야 될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이 정렬이 되게끔 처리해주는 정렬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퀵 정렬도 있고 버블 정렬도 있고 여러 가지 소트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여러분들은 버블 정렬을 이용해서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정렬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이 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 코드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안에다가 전부 주성문을 달아서 처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여기 안에다가 버블 정렬이 어떤 내용인지 전체적인 알고리즘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